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화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늙는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생물학적, 또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리 자신이 재구성되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복합적이죠. 특히 요즘 과학이나 의학 쪽에서는 이걸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쇠퇴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관리하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연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물학적 측면부터 봐야겠죠. 네, 우리 몸의 세포 기능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또 손상 같은 게 쌓이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세포를 고치는 능력도 좀 약해지고 유전 정보도 뭐랄까 좀 불안정해지고요. 특히 그 스티버 호바스 교수 연구 같은 거 보면 후성 유전적 시계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후속 유전적 시계. 그거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우리 세포에 실제 새겨진 뭐랄까 생활 습관이나 환경의 흔적 이런 걸로 생물학적 나이를 재는 방법이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화를 좀 더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쩌면 이걸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와, 정보를 제어할 실마리가 보인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 세포 수준의 변화가 우리 건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바로 그 점이 이제 의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노화 자체가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암, 알츠하이머 같은 여러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아주 크게 높이는 단일 요인으로 봐요. 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 자체가 문제의 뿌리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되게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연구였죠? 늙은 쥐의 혈액세포를 젊은 쥐의 혈액 환경에 노출시켜 왔더니 오, 놀랍게도 세포 복구 능력이나 활력이 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아, 세포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네, 바로 그겁니다. 세포를 둘러싼 환경, 예를 들면 혈액 속의 여러 인자들이 노화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혈장 교체라던가 아니면 세포 자체를 젊게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 노화 치료학이라고 하던데 이런 기대가 커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우리 모습도 달라지잖아요. 그쵸. 역할도 변하고. 젊을 때는 뭐 생산성이나 성취 이런 걸 기대받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도 바뀌고 어쩌면 이제 은퇴 후에 나는 뭘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게 꼭 음추러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본 사례가 재밌던데요. 아, 일본이요? 네, 70세 이상 인구의 창업률이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70세 이상 창업률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은퇴가 끝이 아니라 그간의 경험이나 지혜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제2의 인생 설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노년기가 사회적 역할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예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신체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우리 내면의 변화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심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죠. 겉으로 보이는 활력은 줄 수 있어도 삶에 대한 이해라던가 내적 평화, 뭐 정서적 경험의 질, 이런 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아, 카너먼 교수요? 네,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돈이 행복 자체를 계속 높여주진 않는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오, 흥미롭네요. 만족도는 올라간다. 그리고 또 수산 크로스 교수 연구도 있는데 노년기에는 좀 불쾌한 자극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에 더 집중하고 감정적으로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뭔가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평화나 삶의 의미,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관점들이 더 있던데요. 진화 생물학에서는 뭐 일회용 체세포 이론이라고 해서
아, 네. 한정된 에너지를 번식에 우선 쓰고 몸 자체의 유지 보수에는 덜 투자하는 전략의 결과로 노화를 설명하죠. 그렇죠. 영원히 살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 또 경제적으로는 맨날 고령화 사회 부담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실버 이코노미라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연륜과 구매력을 갖춘 시니어 세대가 중요한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죠. 2030년이면 세계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할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와, 10%요? 그 안에서 심리적 깊이는 더해지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요.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얻고 깊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후성 유전학적 시계를 늦추거나 세포를 젊게 만드는 식으로 생물학적 노화에 좀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생물학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런 내면의 성숙이나 삶의 지혜 같은 가치들,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적 개입과 존재론적 깊이 사이의 관계랄까요? 네, 기술로 젊음을 연장하려는 노력과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존재의 의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지, 이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죠.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주제, 노화에 대해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